만약에 차 뒤에 B5라서 B5, B5. 오피오? 아리야, 조수석 유리창 내려줘. 해당 차량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규익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만나볼 차량은 바로 볼보입니다. 좀 출시된 지 좀 됐죠. 근데 이제 부분 변경이 된다고 해서 좀 됐죠, 그것도. 근데 이제 이 차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과연 볼보의 XC60이 부분 변경이 된 게 얼마나 좋은 차인지, 왜 이 차를 우리가 계속 기다려야만 되는지, 대안책은 없는 건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사실 볼보는 안전의 대명사죠. 안전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조그마한 자동차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아이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게 바로 볼보입니다. 하지만 저도 볼보 V60이라는 차를 타보고 나서 볼보에 대해서 많이 만족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볼보 XC60 이 차를 타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볼보를 한번 느껴보자.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다른 차로 갈아타는 게 어떤 게 더 현명한 건지 제대로 된 판단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이럽니다. 또 혼자서 이 리뷰 찍으면 이 조회수 안 나올 건데, 내가 이거를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아? 맞아. 전면부터 가실게요. 사실 디자인은 뭐 그렇게 바뀐 게 많이 없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바뀐 건 내가 금방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릴 이 모양. 원래는 일자로 그냥 됐었는데 살짝 모양이 뭐 아니, 솔직히 안 바뀌었어.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비하게 바뀌었고, 여 밑에 뭐 바뀌었다는데 이것도 안 찍지 마. 찍기 민망할 정도로 바뀌었다. 옆에 빨리 와서 힐 모양 좀 바뀌었고, 그렇다고 보니까 엄청 많이 찍지 마. 그 정도로 많이 안 바뀌었어. 그렇게 차라리 날 찍어. 자, 옆모습에서는 뭐 크롬 도금 이런 것은 사실 뭐 조금 변경되었다고 하지만은 뭐 어떤 크게 막 바뀐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뒷모습 보자. 자, 뒷모습도 보면은 사실 뭐 부분 변경이라고 해서 뭐 바뀌었냐? 안 바뀌었다. 밑에 이게 사실 보면 머플러가 사실 없어진 거, 살짝 없어진 거, 크롬이 살짝 빠진 거, 끝. 그래서 외관은 여기까지. 외관을 더 보고 싶으신 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서트 영상 준비했으니까 살짝 볼게요. 보기 싫은 분들은 더블 클릭 2번만 하시면 20초 후로 뿅! 근데 진짜 바뀐 게 이렇게 없어요? 다요. 외관 설명 끝이에요? 그런 게 있잖아.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 여자들이 오빠 나 어디 바뀐 거 같아? 이거야 지금. 이게 부분 변경이 아니라 오빠 나 어디가 바뀐 거 같지 않아?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얘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한다고 한 거는 실내에 가야 알 수 있어요? 실내를 가고 우리가 운전을 해봐야 알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다들 알다시피 T맵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김기욱이 리뷰를 하면 다르구나, 이걸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볼보가 왜 T맵을 넣었을까요? Why T 내비게이션을 인서트 코어에 했을까? 라는 거지. 와, 이거 뭐야? 이거 엄청 높이 올라간다, 이거. 본네트, 그지? 예. 나 안다, 이거 왜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겠지? 이사님 밥 먹을 때 수준인데요. 너 뭐 애드립 준비했어, 오늘? 이게 엔진이 조금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사실 안 바뀌었어. T5 엔진이 있고 B5 엔진이 있어요. 뭐가 다르게? 하이브리드. 그렇지, 하이브리드가 들어갔어요. 하이브리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차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어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드로도 주행할 수 있고, 엔진하고 전기하고 합쳐서 들어갈 수도 있고 하잖아. 요거는 그런 하이브리드가 아니야. 요거는 사실은 엔진 없이는 모터가 절대 구동이 안 되는 그런 하이브리드야.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48V 고성능 모터가 시동을 걸어주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왕 걸어준다. 이게 볼보에서 나오는 엔진 마운트거든요. 볼보에서 특화된 마운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안전이랑 관련돼 있어요. 어떤 부분이 특화된 거죠, 그럼? 찾아봐, 네가. 엔진 마운트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뭐가 좋은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엔진 마운트가 바로 차체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한 번 거쳐서 차체에 연결되죠. 그러니까 진동을 2번 감소해 주는 거야. 진동을 줄여주는 진동을 많이 줄여주지.
그러니까 4기통 엔진 하면은 사실 가솔린이어서 조금 진동이 덜하지만 디젤 4기통은 엔진이 굉장히 그 소음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D5 엔진부터 요 마운트를 달았어요. 그래서 디젤 엔진이지만 진동을 좀 감쇄시켜 주려고. 근데 여기 이제 가솔린 엔진이어도 진동은 좀 있거든. 4기통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걸 진동을 많이 감쇄시켜 줬고. 그러면 XC60에는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지. B5 엔진이만 들어가요. B5 엔진. 아, 거기만 들어가요? 네. B5라고 써 있는, 만약에 차 뒤에 B5라고 써 B5. 네. B5. B5? 그럼 지금 사는 XC60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XC60을 사시려면 이제 두 가지 트림이 있을 거예요. B5 엔진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인스크립션하고 모먼텀,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인스크립션이 조금 더 높죠. 그래서 가격이 6,800만 원 정도. 보통 XC60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스피커 때문이라도 6,800만 원짜리 인스크립션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알아? 요거? 볼보의 마크가 왜 여기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모르지, 이 자식아.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 이제 스웨덴의 브랜드잖아요. 네. 스웨덴은 옛날부터 철강 회사였어요. 스웨덴이 철강 회사였다고? 철강국. 아, 철강국이었어요? 네. 철강국이잖아. 철강국이다 보니까 이게 철이 원소 기호로 뭐야? 모르는데요. 너 과학 시간 안 배웠어? 그러니까 철이 뭔데요, 그래서? 철이 이제 원소 기호로 Fe. 아, FE요? Fe지. F 몰랐어? 네? 몰랐어요. 진짜로? 원소 기호가 알파벳 기호를 쓰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원소 기호를 나타냈었어요. 아. 옛날에 완전히 그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철이라는 것을 원소 기호로 나타내는 게 바로 동그라미에다가 이쪽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 화살표 모양을 낸 게 철의 원소 기호였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 이게 그럼 볼보 마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볼보 마크가 이렇게 된 거야. 오. 요거는 이제 원래 알던 상식. 오, 이건 진짜 좀 상식 있어 보였어요. 네, 그랬어? 네. 이건 진짜 좀. 엠블럼 자체를 의미가 있는 거를 우리가 알고 보면은 더 자부심이 생기거든. 볼보 타시는 분들은 요거 알아놓으면 굉장히 좋다. 볼보가 디자인이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볼보의 디자인? 자, 볼보가 디자인이 이쁘냐 안 이쁘냐의 차이는 사실은 디자인적인 거는 호불호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정답을 내줄 수는 없어, 준성아. 근데 볼보의 그 디자인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일단 말하자면 볼보는 이 디자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돼버렸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볼보의 디자인은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으면서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볼보의 디자인이 예쁘다. 근데 그거는 작년까지고, 작년까지는 예뻤고, 사랑을 했다. 작년까지는 예뻤다. 근데 지금은 별로다. 라는 거야. 1년 만에 바뀌었네요. 그렇지. 1년 만에 자동차의 트렌드가 확 바뀌어버렸고 지금은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예쁜 또 혁신적인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디자인이 물밀듯이 막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작년 디자인을 그대로 바꿔와서 이거 이쁘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요라고 저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죠. 좀 자세한 트렌드는 그러면 차 안에서 한번 또 얘기해 주세요. 안에서 얘기할게. 최초로 점프해서 앉는 것까지 내가 보여드릴게. 이건 불가능해. 예. 자, 점프해서 안으로 XC60 짠! 이렇게 실내로 바로 들어왔어요. 예. 이런 거 쉽지 않잖아. 볼보 XC60을 직접 한번 몰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차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출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확실한 답을 주도록 하겠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그래요. 지금까지 봐왔던 리뷰랑 완전 현실적이고 차별화된 리뷰가 이제 시작돼 버리니까 자동차 리뷰계의 혁신, 레볼루션이 시작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영상만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단점이 하나 생겼어.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건가 아니면 이게 원래 그랬나 볼보가? 이게 사실은 왜 기어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왜 파킹에서 드라이브로 갈 때 한 번만 제끼면 되는데 이거 한 번 제끼면 N으로 가더라고. 그럼 2번 해야 돼요? 2번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한 번 하면 N으로 가고 한 번 더 해야 이제 D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약간 요게 시작부터 약간 불편하다. 그리고 이거 뒤에서도
후진할 때도 이거 한 번 제끼고 두 번 제껴야 이게 R이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할 때는 두 번 짝짝 제껴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이 차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이게 편해진 XC60의 포인트는 어디냐? 다들 알고 계시지만 T맵이 들어갔다는 거죠. 볼보의 원래 지도 순정 내비는 별 거지 같은 게 들어가 있었지. 그래갖고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내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검색조차도 안 되는 그런 내비였어요. 그래갖고 저도 V60을 타고 다닐 때 내비를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써본 적도 없고. 그러면 이제 볼보 XC60은 진짜 완벽한 차가 됐구나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야. 착각인가요? 착각이죠. 예. 자, 볼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뭐 안전의 상징이자 대명사 뭐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볼보 하면은 무조건 안전한 차, 안 죽는 차, 안 다치는 차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지? 네. 안전을 1번으로 생각하는 게 볼보란 말이지. 왜? 그 북유럽에 존재하잖아요, 스웨덴이. 그래서 북유럽의 날씨가 굉장히 안 춥기 때문에 볼보는 안 좋은 날씨에서 사고 많이 나니까 자국민들이 죽는 게 너무 싫어서 진짜 안전한 차, 튼튼한 차, 사람이 안 죽는 차를 만든 거야. 안전을 1번으로 해서 지금까지 차를 만들었는데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안에다가 패드를 하나 깔았어. 모니터를 크게 해가지고 패드를 깔았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야, 준성아. 여기서 시작이야. 물리 버튼이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에 도움이 돼요. 오히려 이 모니터를 터치하는 거가 안전이랑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조기 버튼을 우리가 조작한다고 생각해보자. 운전자가 운전을 한참 하고 있는데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내가 에어컨을 끄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서 모니터를 보고 버튼을 누르고 이걸 누르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끄냐? 화면을 보고 꺼야 돼. 그러면은 시선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화면으로 한번 가야 되는 거지. 근데 물리 버튼, 꺼진 버튼이 있으면 내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안 보고도 끌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그런가요? 어찌 보면 볼보와 어울리지 않다. 그잖아. 볼보는 안전의 대명사인데 이렇게 운전자의 시선을 뺏기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가 않다라는 게 결론이 나온 거야. 근데 그거를 T맵이 그거를 해결해 준다. T맵이 그걸 해결해 주기 때문에 볼보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자, 여기서 에어컨을 끄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버튼을 눌러야 되지만 이제 T맵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음성으로 끌 수가 있다. 아리야, 에어컨 꺼줘. 자동차 에어컨을 끌게요. 이렇게 꺼지는 거야. 이렇게.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야. 오. 내가 운전자가 시선을 절대 뺏기지 않고 에어컨을 끄고, 아리야, 조수석 유리창 내려줘. 해당 차량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요거까지는 안 돼. 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왜냐면 이거 버튼 있잖아. 물리 버튼이 있잖아. 물리 버튼이 있잖아. 잠시만요. 그럼 에어컨만 거의 쓰는 거네요? 자, 아니야. 다른 거 되게 많아. 자, 아리야, 조수석 통풍 시트 켜줘. 동승석 시트 통풍을 켤게요. 오. 요거야. 이렇기 때문에 안전의 대명사 볼보가 T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성인식. 안전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과연 볼보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요즘도 안전에 대해서 더 좋은 게 있는 건가요? 이제 볼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철 강국, 네. 세계 철 강국이잖아. 그래서 철을, 정말 강한 철을 잘 썼다. 많이 썼다. 그러면 예를 들게요. 네. 벤츠 GLC가 있고 GLC가 있고. 아우디 Q5가 있잖아요. 그치. 현대로 치면 뭐 GV70 될 수도 있고. 음. 근데 왜 볼보를 더 안전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전 궁금한 거죠. 그렇지. 실제로 안전 테스트를 할 때 엔진룸을 얼마를 먹었고 데크룸을 얼마를 먹어서 이 차는 별점이 몇 점입니다라고 평가하는 게 IIHS야. 볼보는 절대로 데크룸 안까지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흡수하면서 살짝 데크룸을 먹긴 하거든. 네,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보면 돼. IIHS에서 그렇게 얘기해. 어쨌든 그럼 볼보는 안전함의 상징인 건 맞네요. 안전함의 상징이 맞아. 네, 실제로 안전하고 알겠습니다. 안전함만을 위해서 만든 차라고 보면 되는데 북유럽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북유럽 감성. 북유럽은 사실은 이제 밤이 길고 낮이 짧아. 해가 짧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퇴근을 빨리 하겠지. 네. 퇴근을 빨리 하면 뭐 하겠어? 놀아야죠. 집에 가겠지. 집에 가죠. 예. 왜 이렇게 놀고 싶어 해? 퇴근을 못 하니까요, 요즘에 저희는. 퇴근 좀 시켜주세요. 괜한 얘기를 했구만.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을 해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얘기지. 가족들이랑 집안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실내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웨덴에 사는 이런 자작나무나 이런 나무 데크를 차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느낌이 다른 데크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그렇지. 느낌이 나무결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 차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이런 볼보의 그 스칸다나비아 감성. 그리고 볼보에서는 바울센 윈킨스 굉장히 그 훌륭한 스피커를 여기다 안에다 넣어서 실내 공간 안에서의 행복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내에 있었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끔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지. 이 볼보 XC60은 아하. 승차감은 좀 좋은 거야. 처음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장기간 타보면은 그게 좋지도 않다. 중간이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그러나 뭐 불편한 건 없지만 좀 질릴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사실 좀 헷갈리니까 그럼 다른 차랑 비교를 좀 그렇지. 하자면 차랑 비교를 해야 돼. 뭐 예를 들어 GV70이랑 비교를 해보자. 예. GV70의 승차감하고 네. 이 차의 승차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GV70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뭐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GV70 같은 경우에는 GV70 너 타봤잖아, 같이. 네. 타봤잖아. 어땠어? 좋았어요. 그치? 네. 좋잖아. 네. 실제로 눈 감고 타보면은 GV70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차는 뒤에 이제 리프 스프링이라고 해서 이게 스프링이 이게 코일 스프링처럼 생긴 게 아닌 리프 스프링이라고 해서 이제 트럭에나 들어가는 그런 판 스프링 같은 쇼바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리프라는 약간 소재를 굉장히 우레탄 소재를 써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 트렁크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판 스프링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그런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멀티링크보다는 조금 더 많이 시스템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승차감이. 지금 연비 지금 계기판에 10kg가 찍히거든요. 10kg. 연비가 좋은 편인 거예요. 이게 이제 통합 10kg인데 사실은 이 차는 내가 이제 볼보 V60 똑같은 엔진의 차였으니까 그 차를 몰고 다녔을 때 고속으로 달리면은 한 12, 3 나와요. 뭐 진짜 잘 나왔다 그러면은 한 13, 4 이렇게 나오는데 볼보가 사실 연비가 좋은 차는 아닙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왜냐면은 이 차 가지고 시내 주행하거나 조금 내가 속력을 내고 싶어서 악셀을 좀 밟았다 그러면은 한 7, 8까지도 나와요. 그리고 마력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 차가 안 나가는 차는 아니에요. 밟으면 좀 답답한데? 좀 안 나가는데요. 좀 답답하다. 네, 좀 많이 답답한데요. 완전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만족할 정도는 아니다. 무난한 거야. 그냥 진짜 시내 주행 정도만 다니는 수준으로는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은데. 스포츠성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B5 엔진보다 B6 엔진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터보가 더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300마력을 내는 그런 출력을 자랑하는 B6 엔진이 있는데 그 차는 7천만 원이 넘어가요. 무조건 난 볼보를 탈 거야, 마력수가 좀 되는 차를 탈 거야 해서 욕심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7,200만 원 쓸 바에는 차라리 GV7. 차에 대한 총평 딱 한 번 해주세요. 시원하게. 자, 볼보 XC60 굉장히 훌륭한 차였다. 고생했다. 정말 사고 싶었다. 그러니까 아리아를 우리가 지금 왜 아리아라고 했을까? 우리 그 아리랑 때문에 그런 건가? 아리아리랑 33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가 그거가 롤 챔스 그 아리 얘기하는 거. 아리아? 아리아는 하트를 딱 날리면은 이렇게 끌어당긴단 말이지. 끌어당긴다. 그 아리를 왜 썼냐 이거지. 아리아 궁 써줘. 제가 할 수 없어요.